안녕하세요. 제스퍼입니다. 네. 오늘은 카스파 채굴기 KS0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천천히 누구라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끔, 네.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 카스파 채굴기 핫한데, 네. 저희도 지금 오늘도 꽤 많이 들어와가지고 꽤 많이 나갔는데, 네.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 장비는 KS0입니다. KS0. 100기가이죠? 네, 100기가. 네, 100기가인데 65W. 네,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네, 카스파 채굴기죠, 요즘에. 네. 간단하게 이제 매뉴얼을 좀 보시면, 네, 매뉴얼부터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장비의 어떤,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네. KS0, 네, 카스파 채굴기 KS0, 네, 아이스 리버 제품이죠. 네, 아이스 리버 제품이고, 네, 여기는 넘어가고, 네, 장비 구조입니다. 구조. 네, 여기는 이제 인터넷 꼽는 데고, 네, 여기는 이제 파워 꼽는 데고, 파워는 요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네, C타입 케이블로 파워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아답터를 이용해가지고 파워 서플라이를 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 KS0의 가장 큰 장점이죠. 네. 히팅 싱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저소음으로 이렇게 소음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뒷면을 보시면, 전면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전면을 보시면 USB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USB 포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TF 카드 슬롯이 하나 있고, 네. 버튼, 아마 초기화 버튼, 네. 그리고 동작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네. 라이트 등이 하나 이렇게 있고, 네. 구조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네. 제가 오디오를 좋아하는데, 네. 오디오 구조랑 뭐 거의 파워앰프 구조랑 외형은 거의 흡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파워 뭐 인터페이스 이런 거 보시면, 네. 65W, 네. 65W. 3.4A 정도 이렇게 먹는다는 얘기고, C타입으로 했을 때도 뭐 3.25A. 네. 그리고 전면에 이제 5V 0.5A짜리, 네, 아웃풋이 되어 있는 거죠, 아웃풋. 네. USB 아웃풋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뭐 핸드폰 충전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USB 출력 단자에다가 뭐, 펜 하나 연결해가지고, 네. 위에다가 이제 저소음 펜으로 이렇게 장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주의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뭐, 간단하게 뭐 읽어보면은, 뭐, 파워를 넣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써라. 네. 아답터를 쓰던가, 아니면 뭐, USB C 타입 파워를 연결하던가, 네. 둘 중에 하나만 연결해라. 뭐 이런 내용이고. 네. 그리고 스타터 뭐, 그렇게 볼 게 없습니다. 네. 뭐, 다른 아식 장비랑 그렇게 크게 뭐 그런 거 없고, 랜선 꽂고 파워 연결하면 그냥 됩니다. 네. 랜선 꽂고 파워 연결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보시면, 네. 여기서는 이제 그 자스마이너랑 비슷하게, 배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 배치 프로그램은 뭐냐면, 여기 지금, 디텍트 IP라는 요 배치 프로그램인데, 요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편합니다. 네. 특히 이제 대수가 많거나 많은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일괄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작업이 많을 때, 네, 매우 유용하죠. 네. 뭐 풀을 바꾼다든지 뭐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대수가 많을 때는, 네, 이런 배치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 맨 처음에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IP 대역대. 내가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사설 IP가 어떤 대역대를 쓰고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넘어가면, 뭐 자동으로 이제 IP도 잡아주고, 네, 자동으로 IP도 잡아주기 때문에, 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특이한 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쭉 보시면, 네, 후면이죠, 후면. 네, 후면에 아마 이쪽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쪽 부분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는데, 네, 램맥을 바코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네, 램맥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장비의 고유 번호이거든요. 네트워크 고유 번호인데, 램맥을 이렇게, 인쇄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장비를 좀 찾는데,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됩니다. 네, 램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 네, 그런 점이 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장비의 IP를 찾았으면, 네, 로그인 하면 됩니다. 로그인 이제 기본 값은 어드민이고, 패스워드는 1, 2, 3, 4, 5, 6, 7, 8이네요. 네. 다른 거는 이제 뭐, 어드민, 이런 게 많은데, 이거는 또 1, 2, 3, 4, 5, 6, 7, 8. 네. 1, 2, 3, 4, 5, 6, 7, 8. 네. 8자리죠. 보통. 네. 보통 8자리. 어드민 1, 2, 3, 4, 5, 6, 7, 8. 네. 그래서 로그인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고. 이제 뭐 5분 동안의 해시, 그리고 30분 동안의 해시 값, 네. 그리고 몇 시간 작동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세팅하는 것 중에서 이제 뭐 체인지 패스워드 뭐 바꾸실 분은 바꾸셔도 됩니다. 네, 저희는 뭐 별로 이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네. 바꾸실 분들은 또 바꾸셔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세팅하는 창이죠. 네. 세팅하는 창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세팅하는 창입니다. 네, 세팅하는 창이고, 풀 주소, 뭐, 보통 이렇게 1개, 2개, 3개 이렇게 쓰시는데, 저는 보통 이제 1개 씁니다, 1개. 네, 1개 써도, 1개 쓰는 게 가장 또 직관적이고, 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월렛하고, 이제 워커 이제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해당 풀, 어디 풀 쓰냐에 따라서, 이제, 지갑 주소가 이제, 월렛이 될 수도 있고, 지갑 주소가 이제 워커가 될 수도 있고, 네. 지갑 주소점 땡땡땡, 네, 여기 워커가 될 수도 있고, 패스워드는 뭐 거의 뭐 안 쓰니까, 네,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이 펜은 뭐 100%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자동인 것 같습니다. 네, 자동으로 뭐 50%, 뭐 100%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고, 모드는 노멀로 세팅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여기 이제 뭐, 노멀 말고 다른 걸 세팅하시면 아마 채굴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이제 그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일단 풀장 세팅,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어려운 거 없고, 네. 여기 세팅하면 세이브 누르시면 되죠. 네. 여기 세팅하시고 세이브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거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고, 뭐, 온도가 어떻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문제점이 조금 생기는데, 네. 풀을 이제 어디게 쓸까냐에 따라서 이제 주소값을 이제 좀 잘 적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 호환되는 주소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환되는 주소값을 적어야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뭐, F2풀이다 이러면 F2풀 요 내용을 적으셔야지, 뭐, 홈페이지에 가면은 카스파 채굴하면 1410으로 이제 연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F2풀 얘기로 1410 연결하라 되는데 1410 연결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세월입니다. 네, 연결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F2풀은 이제 요 주소로 컨버터블 호환되는 주소가 요 주소기 때문에
요 주소로 이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다른 것도 좀 테스트는 해봐야 됩니다. 테스트는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F2에 오늘 연결할 예정이고 연결했는데, 네, 이제 요 주소 값으로 이제 해야지 정상적으로 채굴이 잘 됩니다. 네. 그리고는 뭐 큰 내용이 없습니다. 네, 큰 내용이 없고, 네, 큰 내용이 없습니다. 네, 이건 뭐 네, 큰 내용이 없습니다. 큰 내용이 없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해시레이트를 보여주는 화면, 네, 메인 화면이죠. 메인 화면이고, 네트워크 세팅,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고정 IP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고정 IP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각각의 이제 각각의 고정 IP를 부여해서, 네, 관리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관리를 할 수도 있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네, 펌웨어가 뭐 새로 나오면, 네,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는 창인데, 네, 이건 뭐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리셋 버튼, 네, 앞에 있는 버튼이죠. 전면에 있는 버튼 20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네, 리셋된다. 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부팅하고, 이제 풀하고 이런 거 하면 이제 마이닝이 된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별 내용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팅을 다 했으면 항상 리부팅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네. 그 외에는, 네, 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네. 네. 요렇게, 매뉴얼은 한번 이렇게 둘러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팅하는 화면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팅하는 화면을 들어가 보면, 네, 이게 이제 세팅하는 화면이죠. 네, 저는 이제 그 192.168.1.xx 네트워크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192.168 1.96번으로 잡혀 있거든요. 저는 96번을 잡았는데, 네, 요 화면입니다. 요 화면. 요 화면이 이제 매니지먼트 이제 프로그램인데, 네, 여기 보면 이제 192.168 1.96, 네, 그 해시레이트 92기가 지금 6시간 정도 이제 러닝 됐고,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ftpool.1400, 1400에 들어와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색 여기 버튼 있죠. 네, 스탑 모니터. 네, 요거 이제 정지하시면, 네, 그냥, 정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IP 컨피그레이션에서, 네, 여기서 이제 그 IP 대역대를 써주는 거죠. IP 대역대를 보통은 자동으로 잡아오더라고요. 네, 여기서 자동으로 잡아오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스타트 스캔 누르시고, only show connected, 네, 연결돼 있는 것만 보여달라. 네, 이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트 이거 누르시면 쭉 찾아갑니다. 이렇게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7번, 8번, 9번 뭐 이런 식으로 쭉 찾아가겠죠. 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네. 네. 이게 메인 IP 19168 1.1에서 254까지. 근데 저는 이제 90 몇 번이죠. 90 몇 번이니까 저는 9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0번. 네, 90번부터 254번까지 찾겠다. 세이브 서세스. 네. 네. 그러면 이제 스타트 스캔.
이러면 이제 90번부터 이렇게 쭉쭉 찾아가죠. 네. 네, 여기 떴네요. 96번. 네, 96번. 네. 저는 이제 여기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처음에 연결하시면은 뭐, 이게 아무것도 없겠죠? 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제 온라인으로 여기 하나 뜨겠죠? 네, 온라인으로 하나 뜰 거고, 뭐, 풀장 세팅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을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탑 스캔 하면 되십니다. 네. 네, 여기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이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값을 변경해 주시고, 스타트 업데이트. 네, 스타트 업데이트 누르면, 자동으로 또 이게 세팅이 됩니다. 네, 세팅이 되는데, 요 단계도 있지만, 네, 일단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아니라 이제 유저들이 이제 세팅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 저희는 지금은 이제 그 IP를 쳐서 들어가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세팅하는 걸로 이제 해볼게요. 네, 그래서, 19168, 이렇게 쳐서 들어가시면, 패스워드 넣으라고 나옵니다. 네, 패스워드, 어드민, ADMIN, 네, 어드민 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 6, 7, 8, 네, 그거 치시면 이제 요 화면이 나옵니다. 요 화면이 나오면, 처음에는 뭐,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안 돼 있는데, 여기 마이닝 세팅에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네, ftpool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 ftpool 계정하고, 그 다음에 워커 넣어야죠. 네, 워커 001 넣으시면 되고, 펜 스피드는 여기 뭐 100% 해놓으셔도 뭐 자동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자동으로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해상도가 좀 이제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오시다 보면, 네, 세이브가 있습니다. 세이브. 네, 세이브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고, 뭐 다른 거 뭐 특히 뭐 손댈 필요도 없고, 네,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스타트 눌러주시면 세이브 하시고 리스타트. 세이브 하면은 뭐 successful 이렇게 뜹니다. 네, 성공적으로 뭐가 됐다. 네, 성공적으로 뭐가 됐다 이렇게 뜨는데, 세이브 하시고 리스타트 누르시면 네, 그냥 됩니다. 네, 끝입니다. 이게 끝이라서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한 5분 정도 있으면, 네, 5분 정도 있으면 뭐 해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해시가 올라오면, 네, 해시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 네, 이제 생각보다는 많이 출렁거려요. 네, 보니까. 네, 많이 출렁거리는데, 어쨌든 평균 뭐 100기가 정도 나올 것 같고, 엄청난 거죠. 100기가를 그 에픽하드로 카스파를 100기가를 만들려면, 와, 엄청나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나가는 거는 이제, KS2죠. 네, KS2가 가장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K3L이 요즘 주문이 가장 많습니다. 네, KS3L이 가장 이제 합리적인 가격대이고 성능이고, 네, 5테라 엄청난 거죠. 네, 이거 50개. 네, KS0 50개니까 뭐 엄청난 양이죠. 네, 엄청난 양이니까 엄청납니다. 네, 저도 이게 카스파가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네, 요즘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무척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자, 여기 이제 IP 세팅 일단 들어가 보시면, 네, 여기 스태틱 고정이죠. DHCP 여기서 받겠다는 얘기고, 스태틱 고정 IP로 세팅을 하겠다. 그래서 96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나는 고정으로 하겠다. 뭐 기본값 스태틱인 것 같아요. 스태틱이고, 한번 받은 거를 이제 계속 받아오는 것 같은데, 96번. 네, 저는 96번 세팅돼 있고, 이걸 바꾸실 분들은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도 바꾸실 분들은 바꾸시면 되고, 네. 네. 그럼 나머지는 뭐 동일합니다. 이런 거는. 네. 뭐 19168 0.1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분들이 많고, 보통 1.1은 저희는 이제 라우터가 아수스 라우터라서 이제 1.1 이렇게 뜨는데, 네.
보통은 이제 0.1 이렇게 많이 뜨죠. 네, IP타임이나든지 기타 뭐 공유기들은 뭐 보통 0.1로 많이 시작할 텐데, 이건 또 뭐 임의로 뭐 네트워크 공유기 세팅해서 바꿔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그렇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네. 유저 세팅은 먼저 패스워드 바꾸시는 거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펌웨어 이제 뭐 업그레이드. 새로 나온 게 있으면 뭐 펌웨어로 바꾸겠다, 뭐 세팅 값은 유지하겠다, 네, 체크하시면 되고, 뭐 파일 찾기 하시면 되고. 근데 아직 뭐 새로운 펌웨어 없으니까, 네.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네, FTpool에 연결되어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FTpool에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네, 네, 이게 이제 FTpool 연결된 화면입니다. 제가 이제 요번이 뭐 2차였나? 네, KS0 2차 분량이 풀렸죠? 네, 2차 분량이 풀려가지고, 네, 이번에 한 몇십 대 들어왔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저는 지금 여기 집에 한 대 세팅해가지고, 네,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15분 해시레이트, 네, 100기가 이렇게 뜨고, 네, 24시간 해시레이트, 이것도 나중에 아마 100으로 수렴할 겁니다. 네, 100으로 수렴할 건데, 제가 지금 켜놓은 지가 뭐 한 몇 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2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레벤저, 이래가지고, 투데이 해가지고 171개, 네, 171개. 요즘 뭐 50원이라고 치고, 지금 몇 시간 안 돌렸는데 171개나 벌써 이제 벌었네요. 네, 엄청난 양이죠. 네, 엄청난 양입니다. 네. 네. 투데이, 네. 그래가지고 요거 뭐 재밌습니다. 네. 그냥 재미삼아, 케이스 제로 같은 경우에는 뭐 재미삼아 좀 이렇게 돌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KS2나 뭐 KS3L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빨리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업체, 몇몇 업체에서, 네, 1차 분량의 KS2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이렇게 채굴하고 계시죠. 네, 몇몇 분들, 네,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몇몇 분들. 네, 그리고 지금 곧 이제 KS2 2차분이 나오는데, 2차분도 좀 빨리 신청하신 분들은 좀 빨리 받으실 거고, 네,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조금 늦게 받으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K3L, 네, KS3L, 네, 요거 이제 다음 달 한 10일, 15일, 그 사이에 이제 나오지 않을까. 네, 그 사이에 이제 1차 배치로 해서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엄청난 수익률이죠. 네,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엄청난 수익률이죠. 네, 하루에 하루에 엄청나죠. 네, 하루에 뭐 KS3L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원 넘게 나오니까 뭐 엄청난 거죠. 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다는 얘기밖에. 네. KS0도 엄청납니다. 네. 하루에 뭐 몇만 원, 2만 원, 뭐 3만 원 나오니까 뭐 전기세 뭐 없죠, 거의. 네. 전기세 없는데 뭐 하루에 2만 원, 3만 원, 4만 원, 뭐 엄청나죠. 네. 그래서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비트메인의 8테라짜리 기계가 이제 많이 풀리기 전까지는 좀 구매하셔서, 네, 운영을 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지금 워낙에 핫하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구매를 하고 계시고 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당분간은 또 메리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KS 카스파 채굴기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팅하는 게 사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매우 간단한데, 이것들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큰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들을 잘 오픈을 한 채널도 별로 없고 오픈을 잘 안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네, 채굴기는 거의 아식은 이런 종류입니다. 저도 뭐 채굴 유통한 지 뭐 엄청 오래, 네, 한 7년 됐지만, 네,
채굴기 세팅하고 이러는 거는 뭐 그렇게 아식은 정말로 편합니다. 네. 저희가 그 작년에 자스 마이너를 좀 많이 유통을 했었는데, 네. 자스 마이너 네, 엄청 괜찮았죠. 네, 괜찮았는데 머지가 터지는 바람에 네, 저희도 이제 또 많이 중단하고 이랬었는데, 요번에 이제 또 자스 마이너 X16 해가지고 이제 또 괜찮은 장비가 나옵니다. 네. 자스 마이너는 퀄리티가 좀 보장이 되죠. 네, 저전력에 소음이 없습니다. 네, 저희도 매장에 몇 개 가지고 있고 소음이 없는 무소음 장비를 좀 많이 유통했지만, 네, X 시리즈라든지 Q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거의 없고 열이 없기 때문에 렉에다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네, 진짜 IBC 센터처럼 네, 멋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자스 Q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고,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오는 X16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메모리도 8기가인가? 네, 8기가 정도 되고, 해시도 뭐 상당히 높고 2기가인가? 네, 2기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듀얼 채굴도 됩니다. 네. 진리카인가? 네, 진리카로 해가지고 같이 듀얼 채굴도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수익적인 부분도 있고, 네, 메리트가 좀 있죠. 가격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뭐 E9 프로라든지 이런 거를 구매할 바에는, 네, 전 자스 X16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음이 없고 조용하고 해시도 어느 정도 나오고, 네, 듀얼 처리도 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X16 E9 프로보다는 X16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이상 여기까지 이제 방송을 줄이고요. 네, 앞으로 종종 네, 카스파 때문에 방송을 아마 계속 자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홍보성, 광고성, 네, 이런 거지만, 네, 아마 좀 카스파 때문에 조금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영상들을 세팅하는 영상이라든지 뭐 운영하는데 뭐 그런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올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구독해 주시고, 네, 여러 소식들 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KS 제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현물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연락 주시면 네, 또 이렇게 현물을 찾는 분들이 또 계시고, 네, 현물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네, 카스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일일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고가 장비 KS2라든지 뭐 KS3L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 피가 좀 붙더라도 네, 현물을 구매하시는 게 무척 메리트가 있고, 네, 조금 이제 뭐 투자의 목적으로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네, 미리 이제 그 예약 구매를 하시면, 배치라고 하죠. 네, 배치를 해서 물건을 받으시면 아마 또 물건을 받고 아마 되파셔도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초점을 맞추셔야 될 거는 네, 비트메인 8테라짜리 장비가 언제 나오는지, 네,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좀 이렇게 잘 보셔가지고 네, 그렇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네, 가장 좋은 투자 결과를 얻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아이스 리버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장비만 가지고는 네, 충분히 뭐 수익률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비트메인은 또 무시할 수가 없죠. 네, 비트메인은 또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비트메인 8테라짜리 장비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어느 정도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빠르게 네, 진입을 하시는 게 투자에 좋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스퍼였고요. 네, 카스파 채굴기라든지 기타 채굴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네,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스퍼였습니다.